천안에서 청주까지 가장 많이 막힙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는 제천 쪽으로 금광터널에서 금왕 꽃동네까지 정체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는 논산 방향으로 천안 분기점부터 차량터널까지 긴 구간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오늘은 특별히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김재섭 위원장, 민주당 서용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 공통질문은 이번 주 가장 핫했던 말,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입니다. 먼저 김재섭 위원장. 저는 고민정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제가 예. 정확하게 한번 읽어본다 그러면 박쥐근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고민정 사악한 논리 역겹다. 이재명 의원도 이낙연 전 대표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지키자 하나가 되자라는 글에 쏟아졌던 말들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동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고민정 의원이 전당대회 때 했던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저는 가장 이제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였냐면, 과거에 늘 이 전당대회라고 하면 계파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늘 있었지만은 이렇게까지 폭력적으로 갔던 사례가 있는가? 네. 그리고 이 계파라고 하는 것이 대개는 어떤 이념의 지향, 과거에 이제 민주당을 보면 호남 정당에서 이른바 운동권 정당으로 넘어가는 그걸 보면 나름의 그 계파의 색깔 같은 것들이 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구성하는 그 집단의 성격 같은 것들이 정의가 됐었는데, 정책 지향도 조금씩 그런 것도 조금 달렸고요. 근데 예. 이번에 이른바 이재명 개라고 불리는 분들은 오직 이재명이라는 사람 하나만 상징이 있고 그 밖에는 이재명 의원의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는, 사실 어떤 정책 지향이라든지 이 집단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비이재명 개라고 불리는 사람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약간 민주당의 계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많이 변질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됐고요. 거기에 도장을 하나 더 찍는 것은, 과거엔 그냥 계파 갈등이 그냥 서로 간의 정치적 공방에서 그쳤다고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문제들, 예. 그리고 뭐 이른바 욕설 플랫폼을 만드는 문제들, 뭔가 제도적인 방식으로 자꾸 이 계파 갈등을 안착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같이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거에서 민주당의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언급하시겠어요? 이제 정당 정치라는 것들이 계파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국민의힘도 이 역사성을 보면 계파 갈등 속에서 성장해 왔고요. 근데 상대에 대한 과도한 어떤 공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가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계파까지는 갈 필요는 없고 어떤 기본적인 정치적 소양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전당대회를 다 안 보셨겠지만 남의 당이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요, 비명 말하자면 친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예. 각자의 지지하는 지지층에 대한 호소기 때문에 예. 좀 과격한 언어들은 좀 지향하는 게 옳다라는 부분에서는 나름 또 인정이 될 만하네요. 두 분 다 네. 직접 언급은 안 하셨습니다만 이른바 팬덤 정치의 명과 암 이런 표현, 이런 게 깔려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서용주 부대변인 금주의 가장 핫한 말 한마디 뭡니까? 이건 전 국민이 다 아시는데 김성원 의원 사진 잘 찍으려고 솔직히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 영상으로도 많이 퍼졌고요. 예. 언론도 많이 나왔는데 참 이런 걸 보면서 좀 참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성원 의원의 어떤 본인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사과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치 불신의 어떤 표본이지 않냐. 예. 앞과 뒤가 다른 모습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우리 정치인들이 스스로 자기를 좀 돌아볼 계기가 필요하다. 앞에서만 좋은 모습 보이고 뒤에 가서는 그런 어떤 딴 생각을 품는 모습들은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는 점에서 좀 안타까운 어이없는 발언으로. 김성원 의원 발언 이후에 또 비가 또 오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기우제를 지냈네요. 자, 광복절 사면에 정치인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후일담 비슷하게 바로 언론 보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의
의견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라는 식으로 또 자꾸 보도가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섭 의원.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정치인 사면은 아주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원칙적으로. 네. 그 윤석열 정부 초반에도 사면권에 대해서 자제하겠다라는 기조를 명확하게 밝혔고, 특히 이번에 이제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안 했다고 저는 잘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 정치인의 사면에 대한 명분은 모든 역대 대통령이 하나 똑같습니다. 국민통합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예를 들면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내지는 복권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두 분들을 말 그대로 사면, 이 특사를 해주신다고 한다 그러면 과연 국민통합이 이루어질 것인가? 전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통합이라는 명분 자체를 달성시킬 수 없는 특별사면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 게다가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 특사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연결이 돼서 저는 당연히 정치인에 사면 안 하길 잘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제 국민들 눈치를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좀 다른 생각이에요. 이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기업 총수들을 풀어주는 것들이 그런 1차원적인 판단하는 부분에는 대단히 아쉬워요. 뭐 사면은 굳이 꼭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뭐 국민 여론을 고려를 하더라도 통합적인 측면에서 결국에 민생이라는 것은 여야가 국정안정을 꾀할 수 있는 통합을 기반으로 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생만 생각해서 대기업 총수 풀어주면 민생이 안정되고 돈이 풀린다. 이건 1차원적인 방식이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의견을 많이 받았던 법무부 장관이니까 받았겠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런 언론 보도를 보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전체 우리 국정에서의 소통령이라는 것들을 입증하기 때문에 자꾸 띄워주기용 이런 거는 아주 좋지 않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못한다는 평가들이 20%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뒤에서 결정을 한다. 이거는 아주 좋지 않은 메시지. 사면위원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사면위원회 그다음에 법무부 의견을 청취한 걸 가지고 소통령까지 나간 건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좋지 않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시그널이다 생각하는 것이죠. 네. 자,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온 김에 이른바 이제 검찰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 통과가 됐고 곧 시행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법안에 등자가 하나 붙은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6대 중대범죄를 검찰이 수사하던 거에서 4가지를 빼고 나머지 2가지만 남기는 걸로 법 개정을 민주당이 주도해서 했는데, 그렇게 바뀐 법률에도 무엇 등을 이제 수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등을 가지고 이 남은 2가지 중대범죄의 범위 안에 기존에 빠진 4가지 중대범죄 영역에 들어있던 몇 가지를 포함시키는 식의 이런 시행령 개정안을 법무부가 지금 입법 예고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걸 두고 지금 또 뭐 공방이 많은데, 이건 먼저 야당 쪽에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한동훈 장관이 좀 오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너무 예측대로 간다. 처음에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의 입각을 반대했던 이유는 법무행정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분은 지금 입법 취지를 모를까요? 법을 알 만큼 아시는 분이. 그 입법 취지라는 게, 법률의 취지라는 게 처음에 검찰 기소 수사 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부패 경제 등이냐, 부패 경제 중이냐, 이거를 활용해서 등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말하자면 시행령을 통해서 이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복원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따지고 보면은 법률을 넘어서는, 이제 보통 얘기하면 이걸 하극상적인 발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법률 밑에 시행령인데. 그럼요. 시행령이 어떻게 법률을 이깁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헌법 법률 시행령인데, 따져보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법률이 필요 없죠. 그냥 시행령으로 다 하지 왜 법률이 있습니까? 그런 법적인 안정을 취하고 특히나 입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상권분립에 입각해서 국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의 법률을 책임지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행정부가 이거를 입법부에서 통과시킨 부분들을 행정부가 시행령을 깨버린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려면 이거는 입법부에서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와서 설득을 하고 이거를 입법 개정 사안으로 해서 다시 해야 되죠. 그런데 자기 모순이라는 게 한 가지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법무부가 이게 검찰청법의 형사소송법이 통과가 되자마자 이거는 좀 위법성이 있다 해서 헌재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놓죠. 맞습니다. 본인들이 위법이라고 했던 이 법을 근거로 해서 또 시행령을 모법을 근거로 해서 시행령을 만들어요. 그러면 자기 모순이잖아요. 위법인 법을 모법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입법기관에 와서 그냥 국민의힘과 논의를 해서 당정이 이거는 좀 시간을 갖고 가야 되는데 좀 성급했다. 이런 부분에서 한동훈 장관은 좀 나름대로 검찰 지키기에 너무 몰입된 게 아니냐. 김재섭 위원장.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주신 대로 설득과 대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었으면 애초에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을 때 그렇게 설득과 토의를 충분히 했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 설득과 토의를 말하시니까 너무 좀 늦은 감이 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법안을 깼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법안의 취지를 깼다. 내지는 법안을 무력화시켰다 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무력화시켰다라는 것을 민주당에서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입법의 의도인 건가요? 말씀을 드리면 부패경제 등으로 했던 것들은 기본의 입법 취지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경찰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관하는 거고 불과 한 달 뒤면은 그게 이제 법이 발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리기 전에 시행령에다가 뭐 말하자면 공문서 위조 부분들, 뭐 직권남용 부분들을 시행령에 넣어서 광범위하게 이제 수사의 범위를 이제 검찰에게 준 겁니다. 근데 결국엔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것들은 법에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만드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회의 때 이게 민주당의 합의에 의해서 통과가 됐던 것이고 당시에도 중과 등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비판을 했던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거 문제된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민주당의 다수의 의원들이 등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가지고 본회의 때 통과가 된 내용이고 무엇보다도 등으로 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박병석 의장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이렇게 검수완박이 통과됐을 때 수사권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으로 한다라고 여야 합의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다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문제였고 게다가 한동훈 장관이 예측대로 간다는 말씀도 분명히 하셨는데 그렇게 예측대로 갈 거였으면 애초에 중으로 바꾸셨으면 됐을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것이 입법 취지를 몰각한다 내지는 상위법을 뭐 뒤집어 엎는다라고 하는데 하극상이다. 실제로 6개의 범죄 중에서 2개로 줄였고 거기에 등이라는 것은 그 밖에 시행령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민주당이 지적하는 것은 이 입법 취지를 몰각했다고 하는 건데 입법 취지는 검사의 수사권이 축소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축소가 됐어요. 우리가 법령을 딱 봐도 분명히 축소가 된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다시 물었던 이유는 도대체 민주당은 무엇이 무력화됐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입법 취지가 몰각됐고 한동훈 장관이 너무 나대고 이런 식의 공격들만 하고 있으니까 사실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씀 끝나셨어요? 기다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축소가 되는 거랑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게 입법 취지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은 축소만 시키는 게 아니라 검찰 기소와 수사를 완전 분리입니다. 이게 입법 취지가 국민의힘과 민주당과에서 했던 것이고 법률에 있어서 시행령을 두는 이유는 법률이 시행령까지 다 담아서 일일이 하다 보면 결국에는 행정함에 있어서 유연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두는 것인데 정부가 그걸 악용을 해서 법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민주당도 그러고 저도 이제 그 법을 냈던 그러니까 보좌관 시절에 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 입법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는데 법의 체계를 깨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행정부에서는 너무나 말하자면 잘못하면요. 입법부가 형해야 될 공산이 있어요. 그러면은 행정부가 그러니까 견제 균형이 안 되는 부분이 시행령을 마음대로 하다 보면 입법의 취지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법률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다 예측하고 문제 지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때 통과를 시켜준 것은. 그러니까 그 등이라고 했던 중과 등에 대한 논의 구조를 제가 설명드리면 당시 왜 그랬냐면 법률가들은 시행령이란 부분들이 행정의 유연성을 두기 때문에 등이라고 두더라도 설마 법무부가 법률을 넘어서는 입법의 시행령을 하겠냐, 개정하겠냐라는 전제, 기본적인 상식에서 등으로 간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 두 분의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이거는 이제 국무회의 통과하고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시행령을 함부로 못 만들게 하는 그런 법률안도 또 지금 제안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 아예 그러면 이번에 이 등자를 다시 중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 얘기를 왜 우리 서 부대변인에게 물어보냐면 지금 이 시행령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과 정부를 비판하고 계신데 민주당이 딱히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뭔가요? 그러니까 입법부는요, 이렇게 되면 입법적으로 할 수밖에 그런 없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률의 안정성을 위해서 법률이 있고 거기에 시행령을 위임한 범위 있어서 그거를 좀 서로 간에 입법부 행정부가 지켜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부가 월권을 하기 때문에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불행하게 그 건에 대해서 또 입법을 해야 또 되고 입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입법을 하면 이건 법의 안정성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시행령을 만들 때 국회와 꼭 협의하도록 하는 식의 그렇죠. 그런 법률안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시행령이 가지는 장점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행정부의 유연성,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한테 주어진 법과 제도에 의해서 주어진 권리인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여야 합의문에서 채택된 것처럼 지금 수사권의 공백이 명실공히 생기는 상황이고, 게다가 당장 한 달 뒤면은 검찰은 지금 칼자루를 쥐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통제도 하지 않고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고발인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도 지금 다 무력화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시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정부 입장에서 책임감을 갖고 여기에서 뭐라도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계속 이것이 뭐 시행령이 사실상 상위법을 무력화시키고 이렇게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검수한 법안이 가지는 심각한 문제점을 제고할 필요가 저는 더 있다고 봐요. 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저는 한 가지만 짧게 얘기하면 법의 형평성을 깨는 게 클까요? 검찰 그 권력을 지키는 게 클까요? 법의 형평성을 깨서는 안 됩니다. 검찰의 어떤 독점 권한을 다시 지키기 위해서. 그건 상식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와서 알겠습니다. 부딪히면서 설명해야 할 부분이 이런 식으로 시행령을 꼼수로 하면 안 된다. 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특히 이 대목 오면은 우리 청취자분들도 완전히 100% 다 따라 듣기 쉽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기존에 검찰이 수사하던 거는 뭐고 경찰은 뭐고 또 6개의 영역은 뭐였고 남은 2가지는 뭐고 빠지게 된 4가지 중에서 이번에 시행령으로 다시 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는 뭐고 이거 참 복잡한 얘기인데 크게는 그게 이른바 법 개정에 따른 수사권 공백을 우려한 정당한 정부의 시행령이냐 아니면 입법 취지 자체를 몰각하고 훼손하는 정치적 행위이냐 요거에 대한 판단을 한번 좀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국민의힘의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 민주당의 서영주 부대변인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엘튼 존이 부르는 Don't Let the Sun Go Down on Me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 I can't lie, no more of your darkness. All my pictures seem to fade to black and white. I'm growing tired and time stands still before me. Frozen here on the ladder of my